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학년도 9월 고2 학력평가의 영어 총평을 담당하는 저는 윤현주인데요. 시험 보느라고 하루 종일 좀 힘들기도 했었지만 이보다 살짝 더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는 그래서 과연 내가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 하는 건데 이럴 때는요. 이제 내가 혼자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또 어떤 평을 하는지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한번 가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딱 보고 나면요. 항상 우리가 제일로 생각하는 게 그래 이번 시험에 있어서 핵심이다 그러면 딱 시험 끝나고 나서 친구들끼리 어떻게 하나요? 야 어려웠나 쉬웠냐? 뭐 어쨌니? 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 난도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번 9월 학력평가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평인가요? 물론 나 혼자는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전반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작년 시험이나 아니면 1학기 때 학력평가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저는요 이전 시험보다는 그다지 어렵거나 까다롭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중간에 어려운 몇 가지 문항들이 있긴 했었지만 이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하면서 예상하는 그 정도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9월 시험에서 선생님 이런 것들은 좀 특징적이었어요 하는 것들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제일 먼저로는요. 소재 면에서 보면 참 핫하다. 최근 들어서도 좀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리고 최근의 흐름과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 있어서 알았으면 하는 그런 이슈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가짜 뉴스가 왜 전파가 되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읽으면서 살짝 뜨끔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스타트업, 벤처 기업이 또 왜 이렇게 성행하게 될까라고 하는 거는요. 한 번쯤 읽어서 그 맥락을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핫한 소재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핫한 소재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선생님 좀 부담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핵심 어휘들에 대해서 살짝 어휘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아 이게 뭐지 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왜 잡식성 동물 있잖아요. 잡식동물, 옴니보아라든가 패턴트. 패턴트 하니까 뭐예요? 특허권, 그걸 몰라서 특히 주제 문제에 있어서 많이 갈팡질팡했던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용은 무난한 것 같은데 유난히 긴 문장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으니까 이 호흡이 길어서 번역은 했는데 그래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렇게 내용의 핵심이 딱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글은 읽어가면서 문제는 풀어야 되고 앞에서 정리되지 않은 내용들이 채이고 이런 것들은요 결국 우리 3학년에 가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시험만의 특징이 아니라 앞으로 수능 가까이의 영어 지문들은 바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도 내가 좀 참고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대표적인 그런 킬러 문항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할 수 있겠지만요. 아무래도 문장 넣기, 빈칸 뭐 이런 거는 늘 좀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39번 주어진 문장을 넣으세요라는 에서는 정답이 1번이었어요. 정말 허를 찌르는. 아니 보통 문장 넣기는 3, 4번에 4, 5번에 많이 들어가는데 1번부터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더라고요. 따라서 항상 미루어 짐작해서 을의 답이 여기쯤 많았을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특히 순서라든가 문장 넣는 거 이건 논리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논리 파악이 중요하겠구나. 더군다나 이 문장 넣기는 EBS에서 여러분 오답률 이 랭킹 탑 10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거의 오답률이 88%에 육박하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빈칸에는 또 첫 번째 31번이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 애착이 또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이런 거랑 관계 있는 요것도 한 단어 빈칸 좀 어려웠던가 하면 스타트업 33번도 저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휘는 이 볼테르 이거는 내용도 어렵고 어휘도 좀 그런데다가 이 어휘 문제 자체도 우리가 약간 부담을 느끼는데 그래서 또 어법으로 한번 가보면 어법도 이번에 틀린 친구들이 꽤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거의 오답률이 70%가 넘어가는 문항들. 그런데 어법 같은 경우에는요. 들여다보면 늘 나오는
어법, 중요 어법 항목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거기에 착안해서 좀 더 훈련하고 다져서 다음번에는 맞아요. 이제 조금씩 정확도를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요약 문제, 그 다음에 주제 23번 특허권에 관련돼서도 평소 때보단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끼는 킬러 문항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되짚어 보고요. 중요한 건 결과보다도 그래서 나는 앞으로 2학기 영어 공부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 여러분, 영어 공부는요. 그 방법은 10년 전도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차이점은 내가 얼만큼 몸으로 행동으로 움직이느냐, 몸소 실천하느냐 그 문제. 별거 아니에요. 매일 30개 내외의 어휘 외우셔야 해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있어야 이해하는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매일 독해 연습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1개도 좋고 2개도 좋아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끼니 때문에 밥 먹는 것처럼 매일 꾸준히 읽으면서 야금야금 쌓여지는 그 실력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 도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중에서도 보면 늘 틀리는 문제, 그걸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좀 틀렸던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유형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한 2-3지문 이상은 계속 읽어가는, 결국에는 꾸준히 훈련하는 습관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별다른 방법 없어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오늘 더 실천하고 오늘보다는 내일도 실천하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달라질 수 없겠구나라는 거 한 번 더 되짚으시면서, 자, 그럼 구체적이고 꼼꼼한 해설 강의는요 바로 1부에서부터 이어지도록 할 테니까, 자, 총평은 마치고 그럼 본격적인 문제풀이는 다시 1부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